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1월 3일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 16일까지 사적 모임은 여전히 4명까지만 가능하고요. 식당과 카페 등도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지만요. 우리 역시 서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2022년을 기원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7명 발생해 전날보다 360명 감소하며 한 달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도내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9.5%로 이틀 연속 50%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민년 새해 경기도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당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동두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동두천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동두천 집값이 하락 전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17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360명 감소하며 한 달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군별로는 평택시가 106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4명, 포천 8명, 양주와 동두천 각 3명, 연천 2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45.6%로 전날보다 1.9%포인트 올라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9.5%로 이틀 연속 50%대를 유지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4.2%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민년 새해 경기도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제도와 정책 변화를 통해 도민들이 삶의 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으로는 먼저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6개 지자체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당초 대상 지역은 포천과 연천 등 6곳이었지만 새해부터는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김포 등 11개 시군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지역 농민에게는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은 해당 지역에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해당 시군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도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됩니다. 참여 시군도 14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양주와 의정부,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대상 시군 18곳에 주소를 둔 만 11세에서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입니다. 생리용품 구입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4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 상담이 추가됩니다.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위해 긴급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포천과 부천 등 8개 시군에서는 질병과 재해, 사고 등을 당한 외국인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기간 90일이 지난 외국인이며 생계비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 등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택에 대한 집수리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이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방수와 단열 등 집수리 공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도내 지역 서점에 소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 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 화폐 소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밖에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과 노동, 환경 등 11개 법률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경기도 인권 모니터단 활동 인원은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나영 아나운서 네. 2022년 새해 달력 혹시 펼쳐보셨어요? 아직 못 봤는데 사실 요맘때쯤에 주변에서 보면요. 꼭 새해 달력 펼쳐놓고 쉬는 날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치는 분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저도 네. 확인해 봤는데 자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2022년의 공휴일과 선거 그리고 황금 연휴까지 새해 달력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2022년 관공서 공휴일은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 5일제를 예로 들어 토요일인 53일을 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2일을 빼면 모두 118일인데요. 2021년보다 이틀 더 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열리는 두 번의 선거는 모두 휴일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6일이나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이 토요일이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9월 11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이 일요일입니다. 아쉽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이 주말인 대신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도 한글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한다면 반가운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모두 6번,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설날,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과 9월 추석,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길게 쉴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문법에 따라 한국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원력 요항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2022년 이민년 첫 화상 연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지역과 중앙을 오가면서 그 누구보다 바쁘게 지난 한 해를 보낸 분인데요. 네, 경기도 의정부 갑 오형환 국회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2021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선 2021년 가장 집중하셨던 지역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손꼽을 수 있는 성과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 이 교통 문제의 이런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 이 교통 문제 해결과 그리고 2022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작게는 우리 회룡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역 첫차 시간을 좀 단축한 이런 부분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크게는 GTX의 이 차질 없는 그 추진을 위한 이런 노력도 꾸준히 병행했으며, 드디어 지역 현안이었던 망월사역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역도 이제 드디어 이 리모델링 착공을 할 수 있었고요. 송축길 확장이라든지 여러모로 시민분들께서 교통 문제 불편함 호소하시는 부분들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의정부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의정부로 만드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꿈인데요. 전국 최초로 청소년 힐링센터를 우리 의정부시에 마련을 하는데 정말 어렵게 국비를 77억 정말 최대의 성과로 꼽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렇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부하고 할 시간은 많지만 제대로 놀고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없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청소년 힐링 캠프, 힐링 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매주 진행됐었던 민원 소통의 날도 기억에 남고요. 자, 2021년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지역에서의 한 장면을 골라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우리 지역 사무실에서의 민원 소통의 날은 중단됐지만 이게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두 가지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가장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신 우리 자영업자께서 이렇게 잠깐 인사드리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할 때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정말 너무도 힘들다.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걸 너무도 가까이서 실감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미소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도 하고 좀 소외된 곳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연극을 연습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 가서 그 공연을 보는데 그중에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우리 어린이가 이 연기 도중에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에서 정말 큰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사회에서 곳곳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께서 이런 미소가 더욱더 가득한 그런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슴 깊이 더욱 새겼습니다. 예, 자, 2022년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자, 끝으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정말 지난 2021년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접 찾아가서 많은 분들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너무도 적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의정부의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고 생각하실 만한 일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발바쁘게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더욱더 의정부라는 도시, 의정부라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이 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의정부가 잘 사는 의정부, 또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의정부,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의정부, 소외된 이웃이, 소외된 아이들이 더욱더 보호받고 정말 지원받고 따뜻한 미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정부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발로 달려가서 뛰고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2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올 한 해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동두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동두천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동두천 집값이 하락 전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두천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국토부에 조정 지역 해제 요청을 3차례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당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숨진 간호사의 선배 A씨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간호사 B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상황이 CCTV에 녹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연장 근로나 강제 근로 등 부당 근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외국인이 체포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만취한 채 차에 올라 의정부 일대 도로를 주행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주변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 요구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운행을 하려다 2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